안녕하세요. 학폭 전문 한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치한을 목표로 하는 예비 고1이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 몇 시간 공부해야 할지. 두 번째는 구체적인 국영수 공부법입니다. 공부 시간부터 얘기할게요. 친구들, 상위권이면 하루 8시간 공부하시고요. 상위권이 아니다, 6시간 하십시오. 아니 변호사 양반, 하위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가 안 됩니다. 여러분, 피지컬상 불가능해요.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공부가 싫어집니다. 차라리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6시간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1등급 나오니 걱정 마세요. 자, 그렇다면 6시간 공부하고 8시간 공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 일단 하루에 8시간 잡시다. 그렇게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났어요. 이건 매일 지키셔야 되고요. 아무튼 7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충 준비해서 독서실에 가면 8시 되겠죠? 그럼 점심 12시에 먹는다 치면 4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또 공부를 하겠죠? 이렇게 오전과 오후 공부를 할 텐데 오전과 오후에 공부를 다 끝낸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면 남는 시간은 쉬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침 8시에 스카이에 딱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6시에 먹는다 치면요, 총 10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점심 먹는 시간도 포함이긴 한데 사실 점심 먹으면서도 영단어 외울 수도 있으니까 10시간이라 치면요, 이 중에서 8시간을 공부하는 겁니다. 상위권 아니면 6시간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 변호사 양반, 10시간 중에 8시간 공부하는 건 너무 빡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못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녁 6시까지 8시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8시간을 못하고 6시간을 했어요. 그럼 2시간이 남겠죠? 그 2시간은요, 저녁 먹고 2시간을 더 추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전까지 최소 2시간은 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극단적으로 열심히 해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8시간 공부를 4시 반이나 5시에 다 끝냈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공부 안 하고 쉬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일찍 끝내고 쉴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팍팍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하루는 놀 겁니다. 그렇지만 노셔도 되는데 피드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만약에 슬럼프가 오고 공부가 하기 싫었으면 그때는 언제고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기록을 해두시면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노는 건 좋은데 놀러 나가기 직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번 주 내가 공부할 때 잘했던 거고 못했던 것, 이런 것들 좀 피드백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자, 결론은 나왔죠? 상위권이면 8시간 하시면 되고 상위권 미만이면 6시간 하시면 되는데요, 6시간 하던 친구들은 나중에 6시간이 너무 할만해지면 8시간으로 목표를 올리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8시에 도서관이나 스카이에 출근하셔서 목표 시간 완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쉬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잠깐, 최근에 법 바뀌어서 학폭하면 진짜 큰일 나. 학폭이 열리잖아. 1호가 제일 약하고 9호가 제일 센 건데 4호 처분만 나와도 사수해야 대학 갈 수 있어. 근데 4호는 중간도 안 되는 처벌이라 은근히 쉽게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멈춰! 학폭 고민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줘.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인데요, 국어부터 말씀드리면요, 국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모고 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문해력이죠. 또 생각보다 중요한 게 배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 올린 것처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읽는 거예요. 이거 책 광고 절대 아닙니다. 책 광고면 제가 채널 삭제할게요. 애초에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을 때 여러 주제에 대한 코어 지식들 있죠, 큰 흐름, 이걸 잘 잡아주는 책이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는 제가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노베들이 하루 4시간씩 지대면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고3이나 좀 급한 친구들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하루 딱 30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책을 읽으시되 하루 30분만 독서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대충 40일이면 이 코스가 끝나요. 사실 친구들의 문해력이 좀 떨어지면 방학 내내 이걸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학 내내 하셔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루 30분만 딱 독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문단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거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생각되는 문장 딱 하나 밑줄 긋는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국어는 30분만 딱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코어 배경 지식이 잡히게 되고 문해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수학인데요, 수학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빡셉니다. 수학은 방학 때 엄청 많이 해둬야 해요. 방학 때 많이 안 해두면 개학해가지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엄청 부족해집니다. 그럼 다른 과목도 아예 손을 못 대게 돼서 내신 망하고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학은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선행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수원 수투까지 다 선행을 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선택 과목까지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1학기 수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실 학교에 1학기 수학 그 범위만 예습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발점 인강을 듣는다고 치면 소위 센발점이라고 하는 센 플러스 시발점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시발점 인강 하나를 들으면요, 센을 그 범위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학기 범위만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럼 여러분 센을 한 번 풀었겠죠? 근데 한 번 풀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계산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핵심이고, 웬만한 유형의 문제들은 풀이가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10초 컷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머릿속에 다 떠올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학 동안 센을 3번에서 5번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어떻게 센을 3번에서 5번 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 볼 때는 진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틀린 문제만 볼 거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틀린 문제만 볼 거고,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틀린 문제만 보니까 나중에 3회독, 4회독 돌릴 때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경제까지 1학기 수학을 마스터하셔야 되냐면, 센 B 있죠? 센 B 30문제를 30분 컷하고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레벨까지 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 3회독 하셔야 되고 5회독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센만 한 권 마스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변호사 양반, 센만 한다고 되겠소?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의치안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의치안에 갈 레벨이고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요, 센 30문제를 30분 컷 찍고 그 다음 고난도 문제를 방학 때 더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방학 때 센만 완벽히 할 수준만 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방학 때 고난이도 문제집 못 푼다고 해도요, 계약한 다음 푸시면 됩니다. 계약한 다음 어차피 시간이 꽤 있어요. 어차피 수학을 꾸준히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도 이미 센 5회독으로 실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고난도 문제집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있죠? 워드 마스터를 준비해 줍니다. 워마를 준비한 다음에요, 그 2000단어를 하루에 30분씩 처리해 줄 건데, 이것도 제가 영단어 외우는 영상에서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는 천일문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고요.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독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고1 모고 있죠? 고1 모고 문제집을 사다가 풀어보세요. 그런데 다만 이것도 바로 풀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는 영단어 하고 천일문 한 다음에 2월부터 독해 연습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결론을 정해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이면 8시간 해라, 상위권이 아니면 6시간 해라. 6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하루에 독서 30분 하실 거고요, 영어 공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총 2시간이죠? 남은 4시간은 수학만 하실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상위권이어서 8시간 공부하신다 치면요, 국어, 영어 동일하고 수학만 6시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이 의치안 가는 피지컬을 갖추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아,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변호사 양반, 나는 의치안 가려고 하는데 8시간으로 되겠소? 10시간, 12시간, 15시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최소 조건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더 하신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죠. 다만 이건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이 8시간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10시간, 12시간으로 공부 목표를 늘릴 수 있는데요, 8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이 풀 집중하고 있는지, 정말로 낭비하는 시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그런 시간이 꽤 많다고 하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8시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혹시 학폭 때문에 고민인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